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13번까지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13번까지 풀었는데 오늘은 14번부터 나머지 마지막 문제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추얼 외고 2020년도 1학기 중간 기출문제. 자, 그러면 14번으로 갈게요. 자, 14번은 켤레복소수 관련된 건데 켤레복소수 관련된 문제가 딱 나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우선 켤레복소수가 나오면 그 켤레복소수 G를 A 플러스 BI라고 놓는 게 먼저 중요해. 당연히 여기서 A, B는 실수겠죠. 이렇게 딱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Z 바, 이걸 바라고 있지. 바. Z 바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가와 나가 어떤 조건인지 보고 얘를 구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Z에서 Z바를 한번 빼볼게요. 가. 이걸 빼면 뭐가 되냐면 EBI가 돼. 근데 얘가 허수래. 허수면 이 값 자체가 존재해야 되고 없어지면 안 되니까 결국 B는 0이 아니었다는 소리야. 이게 허수가 되려면 B만 0이 아니면 허수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알아야 될 조건은 B는 0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조건 볼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제곱한 게 이 켤레복소에서 2배를 곱한 거하고 똑같대. 그러면 제곱을 해봐. 자, 제곱을 하면요. A 플러스 BI의 제곱이지. 그럼 A제곱 플러스 2ABI. 그 다음에 B제곱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2ABI가 돼. 근데 이게 Z의 켤레복소수에다가 2를 곱한 거하고 똑같은 게, 여기다 2를 곱한 거는 뭐가 되겠어? 2A 마이너스 2BI가 되겠지. 이게 똑같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게 똑같으려면 A, B가 실수기 때문에 얘랑 똑같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하고 2A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2AB하고 마이너스 2B하고 똑같아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자, 아까 B는 0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B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지.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B제곱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니까 B제곱은 3이 돼. B제곱이 3이 된다. 자, 그러면 B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지? 자, 그럼 결국 A, B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G제곱 플러스 켤레복소수의 제곱인데, 바로 대입하지 말고 변형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찾았죠. 답이 두 가지 케이스잖아.
자,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루트 3일 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켤레복소수는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바꿨어도 이렇게 바꿨어도요 마찬가지로 더하고 곱하는 건 똑같으니까 상관없을 거야.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차피 더할 때는 똑같아요. 곱할 때 하고. 그럼 얘를 더하면 뭐가 나오나 볼게요. 자, 얘를 더하게 되면 뭐야? 얘를 더하게 되면 얘만 남지.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하게 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 1 마이너스 3i 제곱이야. 그래서 4가 되지? 그래서 답은 4 마이너스 8이 돼서 마이너스 4라는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무작정 집어넣어서 풀라르지 말고 변형식을 이용해서 좀 간단히 풀려고 해. 근데 무작정 집어넣어도 돼. 답은 나와.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 제곱만 하면 되니까. 이해됐어? 네.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겠어? 키포인트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 A, B가 실수라고 놓고 시작하는 게 키포인트고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보호가 바뀐다는 게 키포인트야.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많이 봤던 이렇게 변형식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알겠죠? 배웠던 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답은 마이너스 4. 그 다음 15번. 자, 15번은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이 있어요. fx도 있고 gx도 있고. 하여튼 x제곱의 개수가 둘 다 1이래. 근데 우선 나를 먼저 볼게요. 나를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이 성립하거든. 얘랑 곱한 게 얘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얘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fx, gx가 어떤 꼴인지 대략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보면 이 값을 다 더하면 0이죠. 이걸 다 더하면 0이야. 다 더해서 0 나온다는 것은 1로 된다는 거 알고 있지?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떨어져. 자, 1로 했으니까 또 뭘로 해봐? 마이너스 1로 해보는 거야. 근데 자, 뭐 마이너스 1로 안 해도 돼. 또 1로 해도 돼. 왜냐면 이거 다 더해서 얘도 0이네. 그죠? 또 1로 하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또 떨어지네. 그러면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그럼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얘가 1로 됐으니까 조립제법이 1로 됐을 때는 식은 x 마이너스 1로 고쳐야 되지. 이 똑같은 게 두 개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얘 또 되잖아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fx하고 gx를 곱한 거라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fx하고 gx를 더해야 돼. 그럼 fx가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fx가. 또 뭐도 알아야 되냐면 gx도 알아야 돼.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가에 관련된 조건을 한번 보면 이 식이 성립한대. 그럼 봐.
얘랑 곱한 거하고 얘랑 곱한 게 똑같대. 그럼 생각해봐. 얘는 뭔진 모르지만 이런 꼴이 들어있어야 될 거지. 이렇게. 여기에 x 플러스 1이 있어야 x 플러스 1이 들어있는 식하고 똑같아질 거 아니야. 잘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얘랑 곱한 게 얘랑 곱한 거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fx 속에는 분명히 x 플러스 1이 들어있어야 돼. 여기에 x 플러스 1이 들어있어야 이쪽하고 똑같은 꼴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gx는 반대로 여기 x-2가 들어있어야 돼. 여기 얘가 인수로 들어있어야 이쪽과 똑같아질 수 있는 거야. 여기가 x-2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아,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어야 되고 gx는 x-2라는 인수가 들어있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게 곱해서 얘가 나온다 그랬는데 우선 x 플러스 1과 x-1은 각각 하나씩 나눠 가졌잖아. 여기서처럼. 그럼 x-1의 제곱은 어떻게 해? 사이좋게 여기 하나 이렇게 곱해주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이 된다. 그리고 이 가와 나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2차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a하고 3 곱하기 b가 똑같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a에는 반드시 3이라는 약수가 들어있고요. b도 5라는 약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야 이게 양쪽이 똑같아지는 거야. 기억해도.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래.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야. 자, 그럼 fx를 정리해 볼게요. 요거를 정리해 볼게. fx를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gx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야. 요거 다 더하면 답이 5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도.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어려웠어. 왜 어려웠냐면 애들이 이 가조건을 잘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 이 가조건에서 얘랑 곱한 게 얘랑 똑같을 때 gx가 이 x-1을 갖고 있다는 요 사실. 요거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양쪽이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 fx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양쪽이 똑같아진다는 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fx하고 gx를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잘 보면 이 조건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 요 정도는 좀 수학적인 센스만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그래서 너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요식에서 A는 3의 배수고 B는 5의 배수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양쪽이 똑같아진다. 이걸 알았으면 쉽게 풀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 16번. 자, 그래도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문제가. 자, 16번 보자. 지금까지는 좀 쉬웠는데 뒤로 가면 좀 어려워져. 자, 보자 문제. 자, fx-3은 얘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식을 써. fx-3은 x-2로 나눠 떨어지니까 몫이 q1x라고 놓으면 나머지는 0이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식은 뭐야? 여기다 2 집어넣어야지. 그럼 f2-3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아, f2는 3이구나 라는 걸 알려준 거야, 문제에서. 두 번째는 fx 더하기 3은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지니까 x 플러스 1 몫을 q2x라고 놓으면 얘는 뭘 알려준 거냐면 이게 0이 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고 f-1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요 사실을 빨리 알아채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지. 자, 그럼 문제를 봐. 얘를 얘로 나누라 그랬어. 그럼 식 써볼까요? x제곱 플러스 1 fx 플러스 1을 얘로 나누래.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누면 그때 몫을 그냥 qx라고 놓고 나머지가 rx야. 근데 원래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2차기 때문에 듣고 있지? 네. 이게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이 돼야 돼.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찾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a하고 b는 모르는 거니까 미정계수지. 미정계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이란 말이야. 항등식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뭘 이용해? 이 미정계수를 구하려면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바로 나오잖아. 16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 중에서 쉽게 나왔어. 나머지 정리 문제 중에 그래도 좀 쉽게 문제를 내준 거야, 이 학교에서. 나머지 정리가 되게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데 쉽게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1밖에 없잖아, 지금. 이게 0 되는 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여기가 2F2가 되고, 1 집어넣으면 0이고, 이 RX를 얘라고 놨잖아. 여기다 1을 넣으면 A 더하기 B가 돼요. 근데 아까 F2가 얼마라 그랬어? 3이니까 여기 3을 집어넣으면 이게 6이 돼.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여기가 얼마가 돼? 5가 되고 5F-1은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얘는 0이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는데 F-1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연립하는 거야. 연립. 이렇게. 자, 빼야 되겠지? 자, 빼보자. 그럼 빼면 3A는 21이 돼서 A는 7이 되고요.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나머지가 결국 7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RX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이 최종적으로 R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13이라는 답이 된다. 자, 이건 나머지 정리 중에 아주 많이 나오는 전통적인 문제야. 어렵지 않은 문제야. 나머지 정리 중에서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둔다. 알겠죠? 배점은 높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이거는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꼭 풀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네. 자, 17번. 자, 뒤에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잘 참자. 네. 자, 17번 보자. 17번은 자,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지금 x축이라고 놨을 때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음수잖아.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인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두 점에서.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 c를 곱하면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a제곱 얘가 플러스잖아.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답이 기억은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풀려면요. 니은을 풀려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이렇게 2차 함수에서 A, B, C의 부호를 배웠어. 부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배웠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A는 모양이야. 양수, 이렇게 생기면 양수고, 이렇게 생기면 음수고.
C는 Y절편이야. 그래프가 Y축에 어디서 만나는지만 보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난다면 여기가 Y절편이니까 Y절편이 여기 양수니까 이런 건 양수다. 이게 C가 양수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근데 이제 B가 문제야, B. B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B는 어떻게 구했냐면요. B는 축의 위치를 보고 배웠어. 어떻게 했냐면 축의 위치를 보고 판단했어. 축의 위치. 무슨 말이냐면 그림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봐. 그러면 이 축이 어디 있냐면 축이 Y축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Y축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 이렇게 외웠잖아.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쪽 왼쪽에 축이 있으면 이때는 A랑 B랑 부호가 같다. A랑 B랑 부호가 같다 이렇게 외웠을 거야. 그래서 B의 부호를 찾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뭐 이거는 이렇게 있는데 축이 딱 Y축에 있다 이렇게 똑같이 Y축에 있다면 이때는 B값이 0이야. 이때는 B값이 0이야. 자,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야.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글씨가 3개니까 오른쪽 다르다. 왼쪽 같다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이걸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볼게. 지금 A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서 A가 뭘 얘기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Y절편을 물어봤네요. Y절편. 자, 이게 Y절편이죠. 여기서는. 이 B가 양수가 되면 fx가 서로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자, 이게 x축, 그 다음에 이게 y축 이렇게 있을 때요. y절편이 양수가 된대. y절편이. 근데 얘가 음수가 돼야 돼. 위로 볼록이 돼야 되고 얘가 양수가 되려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래야 여기 양수가 되잖아. 아니면 또 다른 게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양수가 되죠. 근데 잘 보면 이 근이 말이야. 이 근이 이렇게 양수가 되면 하나는 근이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가 돼. 또 이게 양수가 되면 하나는 근이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는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즉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이걸 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근이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야. 그림을 생각해야 돼.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었네. 이거는 그냥 알아둬. 나중에도 문제 풀 때 사용할 때가 있을 거니까 알아둔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게요. 디귿. 자, 디귿이 이제 좀 어려웠어요. 디귿. 디귿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좀 어려웠다. 그럼 디귿을 한번 볼게. 자, 디귿을 보면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자, 디귿을 볼게요. 자, x의 범위가 만약에 3분의 a보다 커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무조건 b가 나온다 그랬어. 자, 그럼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얘 그림을 그리려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보자. 자, 완전 제곱식으로 y는 마이너스로 묶고 이렇게 돼. 그래프를 대략 알아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 반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를 제곱한 4분의 a제곱을 뺐어야 되는데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4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꼭지점이 2분의 a, 4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돼. 이렇게. 근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게 이제 x축, 그 다음에 이게 y축이라고 놨을 때요. 자, 2분의 a가 지금 잘 보면요. a가 여기 양수라 그랬어요. 양수. 그럼 얘도 양수야.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음수니까 유로볼록하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러면 한번 대략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좀 안 그려지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 대략 그렸을 때. 그런데 잘 봐. 여기서 보면 자 3분의 a라는 것은 요 정도를 얘기해요. 3분의 a. 왜냐하면 2분의 a보단 작아. 3분의 a가. 왜냐하면 3분의 a는 6분의 2a이고 2분의 a는 6분의 3a이기 때문에 더 작아. 얼마 차이가 나? 6분의 1a 차이가 난단 말이야. 여기다 6분의 1을 더해주면 3분의 2a가 돼. 여기가. 수학의 이 이차함수의 좌우 대칭성에 의해서 이 길이가 똑같아. 여기가 6분의 1, 6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자르면 요 값이 똑같은 거야. 요 값이. 자, 근데 범위가 a까지래. a는 3분의 3이니까 이 정도 더 가겠지. 옆으로. 옆으로 더 갈 거 아니야. 이 정도. 여기가 a야. 즉 3분의 3a. 그러면 범위가 3분의 a부터 a가 되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잘 봐. 그림이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줘야 돼. 이렇게. 요거만 그려줘야 되는 거야. 요거만. 요렇게 그려졌을 때 최대값은 2분의 a를 넣었을 때란 말이야. 2분의 a. 얘를 넣었을 때야. 얘가 꼭대기가 제일 높잖아. 이게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가 최대값이고 그 최대값은 바로 꼭지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4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되죠. 근데 얘는 절대 b가 될 수 없죠. 왜? a가 양수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가 양수라 그랬잖아. 이 값은 b보다는 큰 값이야. 얘는 b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기 때문에 b에다 양수를 더하면 b보다 큰 값이 나와서 b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최대값은 b가 될 수 없고 최대값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돼야 된다. 이게 최대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어. 디귿은 틀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 답이 돼야 돼. 이게. 자, 잘 확인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이차함수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뭐 이차함수 문제가 대부분 그렇지만 그림을 잘 그려서 풀어야 돼.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이 뭐야? 꼭지점이지. 그럼 꼭지점을 잘 그려서 문제를 풀면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였다. 니은도 그래프 이용해서 풀었고요. 니은도. 디귿도 그래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만 맞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이번 시험에는 2차 함수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알겠어?
왜냐면 작년도 이 미처 레고 시험은 7월 달에 봤어. 7월 1일 날 봤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좀 넓었어. 그래서 네. 니네 학교는 이번에 중간고사 보게 되면 2차 함수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 좀 모른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18번. 자, 18번은 또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2차 함수. 이런 2차 함수가 있을 때 y는 x라는 직선.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 많이 그린 직선, 45도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직선이지. 이 직선과 1, 이래서 접한다. 그럼 1이라는 게 x값이잖아. 이게 근이라는 말이야. 접한다. 즉 교점이었다는 소리야. 1이. 이 교점의 x좌표가 1이었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이게 근이었다는 거야. 교점. 또 교점이 접하니까 중근이었다는 거지, 결국. 그래서 이건 되게 쉬웠어. 자, 그러면 접한다는 것은 교점을 구한다는 거고, 교점은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 이 해를 우리는 교점이라 그래. 해 x좌표가 1이라는 것은 접했을 때 교점이 1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이 1이 나오겠지. 여기다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y가 1이 나오잖아. 연립방정식 해를 찾아주면 되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거야. 얘는 2차고요. 얘는 1차니까 1차와 2차 식의 연립방정식은 1차를 2차에다 대입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연립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x제곱 a-1 x 플러스 b는 0이 될 텐데 생각해봐. 중근이 1이 되려면 어떻게 방정식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완전제곱식이.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1이고 그럼 20과 20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두 식이 똑같아야 되죠. 20과 20이 똑같으면 되지. 그럼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럼 이 마이너스 2하고 a-1하고 똑같아야 되고 그럼 b하고 1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b는 벌써 구했네. 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고 a하고 b를 다 구했네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답은 3번. 이건 어렵지 않았다. 알겠니? 네. 이거는 A, B만 잘 찾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너가 주어진 식에서의 이 접한다, 즉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직선이 이렇게 접한다는 뜻이고 이 접점의 x좌표, 이 접점의 x좌표가 1이었다는 뜻이야. 1. 이게 근이었다는 뜻이야. 알겠어? 뜻의 의미, 이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의미를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하여튼 교점은 연립해서 푼다. 이거 잊지 마. 그 다음 19번. 자, 마지막 서답형 문제 2개만 남았어요. 서답형 2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서답형에서 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었겠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자. 서답형 1번. 자, 얘를 얘로 나눈대. 나머지가 이게 나온대. 그럼 써. 근데 인수분해 되잖아, 얘.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 인수분해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q1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게 남아. 그 다음에 얘는 얘로 나누고 얘로 나눴어. 각각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랬을 때 그때 몫을 q2라고 놓고 나머지가 뭔지 몰라. 내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원래는 1차일 때는 어떻게 나머지를 쓰냐면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되는데 원래는 1차는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문자가 a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다른 문자를 써야 될 것 같아. 다른 문자를 쓸 거야. 그래서 m이라고 놓을게. mx 플러스 n이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 똑같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몫이 q3고 나머지가 뭔지 모르지만 얘가 1차니까 나머지를 r이라고 놔도 돼요. 이렇게 뭐라고 논다? r 이렇게 놔도 되죠. 숫자란 rx가 아니니까 이건 숫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요 나머지 합이 요 나머지 합 요게 요 나머지를 더했을 때 듣고 있니? 네. 이 나머지 더했을 때 4x 마이너스 9가 된대. 그럼 당연히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x니까 당연히 이 x 앞에 붙어 있는 m이 4라는 거 알겠지? 그죠? 네. 그러면 m은 구했어. 여기 4라는 거 구했어. 그러면 r은 n 더하기 r은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9가 돼야 돼. 얘를 찾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찾나 봐. 어떻게 찾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조건을 이제 보면요. 첫 번째 조건에서 보면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게 나온다 그랬지.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r을 먼저 구하려고 했을 때 여기다 r 구하려고 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을 거 아니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게 r일 거야. 여기다도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여긴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야. 이게 r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아직 지금 뭘 모르냐면 요것밖에 몰라서 우리가 n을 알아야 r을 알고 그래야 뭔가 다른 값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n을 알고 싶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요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다른 식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잘 봐. 이 fx를 똑같은 fx인데 얘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얘가 남아야 되거든. 그 말은 얘도 fx니까 이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가 남으려면 얘는 떨어져. 왜 나눠 떨어지냐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들어있으니까 나눠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의 배수니까. 그러면 얘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가 나와야 돼. 그래서 너가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모르면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알려줄 거야. 자, 그러면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게 나온다는 것은 똑같은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게 나오기 위해서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 이게 나오려면 여기 나눠 떨어지는 것은 나머지와 상관없으니까 얘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플러스 n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요거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x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를 빼면 a 마이너스 1x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나머지가 얘하고 똑같아야 돼. 4x 플러스 n하고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a 구할 수 있었잖아. a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가 5라는 거 알았죠? 네. 그러면 b 마이너스 1은 n이라는 거 알았죠? 그죠? 여기까지 구했죠? 그럼 a가 5라는 걸 알았어요. a가 5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a가 5라는 거 알았어요. 일단 이제 5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r이 나온다는 말은 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눠도 나머지가 r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x 플러스 1의 배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눠 떨어지니까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r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로 나눠 볼게요. 이게 5x였죠. 여기가 x 플러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x겠죠. 몫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얘가 6x 플러스 b가 남고 여기 6을 곱할 거야. 6을 곱하면 6x 플러스 6인데 빼면 b 마이너스 6이 돼요. 이 b 마이너스 6이 바로 요 r하고 똑같아야 돼. b 마이너스 6이 r하고 똑같아야 된다. 자, 요식, 그 다음에 요식, 그 다음에 여기 요식. 요 세 개를 이용해서 b를 찾을 거야. 근데 여기다 a에다 5 집어넣게. 그럼 얘는 똑같은 식이네. 마이너스 6 플러스 b니까 그게 r이니까 얘는 똑같네요. b 마이너스 6이 r이라는 식하고 똑같네요. b 마이너스 6이 r이라는 식이 나왔어. 이렇게. 그렇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마도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 숫자 마이너스 9가 있었구나. 이게 요식을 안 썼네. 여기다가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돼. 잘 봐. 여기 아래다가 다 구했어. 이 아래다가 아까 이 식에서 이 r이 n 플러스 r이 마이너스 9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아래다가 b 마이너스 6을 넣을 거야. 여기다가 b 마이너스 6을. 그럼 어떻게 되나 봐요. 아래다가 b 마이너스 6을 넣고요. n에다가 b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이걸 넣어주면 이게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죠. 그죠? 이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2b 넘어가서 마이너스 7이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돼서 마이너스 2죠.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r이 좀 이게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해져 가지고 잘 봐. 여기가 n 플러스 r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고 b 마이너스 1은 n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그 나눗셈에서 나왔을 거야. 여기서 나왔어. 아, 여기가 b-1이 아니라 b 플러스 1이다. 이걸 뺐잖아, 아까. 그지? 그지? 이걸 빼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돼. 쏘리. 이거 식을 잘못 썼네요. 여기가 플러스가 돼, 빼서. 이렇게. 그래서 b 플러스 1이 n이 되고요. 여기다 b 플러스 1을 넣어서 이게 마이너스 5가 돼서 넘어가서 플러스 5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결국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하고 b를 구했어요.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우선 fx를 이렇게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또 fx를 식으로 쓰고 얘로 나눈 나머지를 1차라고 놨어. 뭐라고 놨냐면 mx 플러스 n이라고 놨어. 문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놨어. 얘도 얘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놨어. 이렇게. 자,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니까 r이 나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이렇게 쓴 식이 하나 나왔어. 이렇게. 그 다음에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니까 그 다음에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니까 이걸 더하면 4x-9가 된다 그래서 m이라는 값을 빨리 구했어. 4라고. 이게 똑같아 되니까. 그 다음에 m 플러스 r은 마이너스 9라는 식이 이제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남겨둔 거야.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선 주어진 식을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 식이 나눠 떨어지니까 얘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플러스 n이 나오면 돼. 그래서 실제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서 나머지가 a-1x 플러스 b 플러스 1이 나와서 얘가 4x 플러스 n이 된다고 했으니까 a-1은 4가 돼서 a가 5 구했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이 n이라는 거 여기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 나와야 돼서 얘도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b-6이 된다 그랬고 얘가 r이라고 났어.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와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대입했더니 이 식이 나온 거지. 이 식. 여기다 대입하면 요 식이 나와. 그래서 요걸 풀면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이 문제의 의미를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조금 문제를 뜻을 잘 이해를 못하면 또 문제 풀기가 좀 쉽지 않았었다라는 거.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들어갈게. 자, 봐. 20번. 자, 20번 문제. 20번 문제가 좀 굉장히 어려웠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이 문제는 우선 개념만 얘기해주고 문제풀이를 따로 올릴게요. 20번 문제는 따로 개념 설명을 해서 따로 20번 문제만 올리겠습니다. 얘는 요 범위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과 최대값 1을 갖는다 그랬지?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고치면 x-a의 제곱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한 a제곱을 빼야지.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a, b-a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A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봐. 이렇게 X축이 있는데 그림이 양수니까 이게 아래로 블록이었다고 쳐봐. 이렇게 그림이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근데 범위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 사이에 A가 들어간다고 치면 A가 최소값이 돼. A를 넣은 게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B-A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얘를 넣었을 때나 아니면 얘를 넣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 될 수 있지. 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얘가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게 최대값이 나올 수도 있어. 즉 1 더하기 2A 더하기 B가 최대값이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최대값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X가 1이 됐을 때 최대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얘를 니은이라고 놓고요. 기억일 때와 니은일 때 둘로 나눠서 A하고 B 값을 구해봐야 돼. A하고 B 값을 둘로 나눠서 한번 구해봐야 돼. 자, 그러면 즉 이거는 A가 범위가 뭐가 되냐면 이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이때 범위 여기 안에 들어있을 때는 최대값이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거나 최소값이 얘가 나와. 이때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연립을 한번 해볼게. 자, 기억일 때 연립해볼게. 얘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럼 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A가 되죠. 첫 번째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 볼게. B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서 넘어가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근을 구해보면 A는 짝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시하면 2가 돼. 그러면 이게 A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B는 뭐가 되냐면 B는 2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2가 돼. 이렇게. 이게 B가 돼. 자, 우리는 지금 곱한 값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당연히 곱해서 최대값이 나오려면 얘도 큰 거, 얘도 큰 걸 곱했을 때가 최대값이지? 그럼 둘 딱 큰 거를 곱했을 때 최대값이 나와.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면 얘는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니까 이거는 곱해봐야 되겠네. 얘도 곱해보고 얘일 때도 곱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 요때와 요때를 곱해볼 건데 자, 얘는 음수야. 곱하면 얘는 계산하면 음수야. 마이너스란 말이야. 우리는 큰 것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얘는 지금 플러스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이 중에서 큰 건 얘가 더 크니까 얘만 곱해보면 될 것 같아.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4가 돼서 2라는 값이 나와. 2. 요때는 곱했을 때 큰 값이 2가 돼요. 이때는. 자, 이때는요. B가 넘어가서 뭐가 되냐면 2A가 되고 여기다가 2A를 집어넣으면 2A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넘어가서 이런 식이 나와. 그럼 이때 a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이때 b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돼.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 루트 2일 때 곱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 2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도 곱해봐야 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러면 요때 한번 곱해볼게. 자, 요때 곱하면 얼마야? 요때 곱하면 2가 되죠?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4가 돼서 6 플러스 4 루트 2가 돼요. 이게 곱한 값이고 얘는 곱하면 2 마이너스 2 루트 2 2 루트 2 플러스 4니까 6 마이너스 4 루트 2가 돼서 당연히 이 값이 더 크죠. 그러면 이때는 곱한 게 6 플러스 4 루트 2야. 자, 우리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얘보다 얘가 더 커. 그럼 얘가 더 크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일단은 6 플러스 4 루트 2가 첫 번째 케이스에선 가장 크다는 걸 알았어. 자, 그럼 지울게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이쪽에 마이너스 1과 이쪽에 1이 있을 때야, 이렇게. 여기가 A가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이때는 최소값이 얘를 fx라고 놨을 때 그냥 이거 다 풀어줘야 되겠다. f-1이 최소값이 돼. 이때는 f-1이 최소값이 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1 더하기 뭐가 돼요? 2a 플러스 b가 되고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얘가 더 작잖아 지금.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이 그림상에서 1이 최대값이니까. 이때는 1을 넣으면 1-a 플러스 b가 돼서 이 최대값이 1이 된다. 요 범위에서는. 그럼 연립하면요. 더하면 2 더하기 2b는 0이 되고요. 2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돼서 b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b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1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그래서 얘를 곱하면 2분의 1이 된다. 아까 6 플러스 4 루트 2가 가장 큰 값이었어. 곱한 값 중에. 얘보다는 작네요, 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그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 하는 거야. A가 1보다 클 때, 세 번째. 이런 그림이 나올 때.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얘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림이 여기에서만 필요하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나온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자, 이때는 최소값이 1을 넣었을 때야. 그러면 최소값이 1을 넣으니까 이렇게 돼. 얘가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연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더하면 2 더하기 2b는 0이 돼서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으면 1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2a는 1이고 a는 2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이때는 얘를 곱하면 이때는 a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장 큰 값은 얘였다. a 곱하기 b가 6 플러스 4로 t가 가장 큰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답이 6 플러스 4로 t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여가지고 이 학교 선생님이 좀 마지막 서술형 문제를 좀 어렵게 낸 것 같아. 자, 이 문제도 2차 함수 문제인데 시험 범위 중간고사에는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 네. 어? 네. 어. 자, 그리고 내가 이거 한 거 너한테 다시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봐. 네. 어, 저기 수고했어. 그리고 수업 다시 한번 듣고 두 번, 세 번 공부해야 돼.